일본의 혐한 감정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역사 왜곡이라든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들을 해도 모르쇠 했어요. 즉 일본에게 할 말은 하고 한국 국익에 반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또 일본이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협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김태형의 교양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주심리학에 반대하는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는 일종의 심리학 개론서죠.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상당히 유익하고 흥미로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 내지는 국익 외교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익에 따라서 외교를 하지 어느 나라를 일방적으로 추장하거나 굴종하는 외교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고분고분하지 않은 대통령이 등장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노예주의 관계가 있었다, 그럼 평화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주에게 거역을 하지 않고 말을 잘 들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돼서 노예주와 동등한 평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일 관계도 저는 그런 정상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에게 할 말은 하고 한국 국익에 반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또 일본이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협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는 이제 정상화의 길을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마침 일본도 지금 이시바 내각이 들어섰는데요. 이 이시바 내각이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이시바라는 그룹의 성향 자체가 트럼프가 집권한 시기를 이용해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좀 추구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를 세게 매겼을 때 과거 일본과는 달리 막 댐빈다 그럴까요? 속되게 얘기하면 개긴다 그럴까?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또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의 무리한 관세 요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일이 공동보조를 취할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아닌 것은 또 서로 갈등도 빚는 이런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혐한 감정 할 때 일단 혐오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혐오라는 감정은 대체로 약자에 대한 감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가 칼 들고 막 살벌하게 생기고 덩치도 큰 강도가 칼 들고 나타나면 그 강도에 대한 혐오 감정이 생기진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죠. 공포나. 근데 벌레가 하나 기어 나왔는데 징그럽게 생겼다. 그러면 혐오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벌레는 마음만 먹으면 퇴치할 수 있거나 밟아 죽일 수도 있는 약자죠, 나한테는. 하지만 징그럽게 생긴 이유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그 벌레가 전염병 같은 걸 나한테 퍼뜨릴 수도 있다, 접촉하면.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싫어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혐오라는 감정은 강자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일본의 혐한 감정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 머리를 조아리고 막 설설 긴다, 약해 보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혐한 감정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들의 심리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약 약강의 심리거든요. 약자 앞에서 강하게 굴고 강자 앞에서 약하게 구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아주 이제 저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일본은 대단히 굴종적이죠. 근데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일본이 군국주의화의 길로 치달을 때 일본인들이 가졌던 심리가 뭐냐면, 자기들이 아시아의 유럽이다, 유럽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한테는 우리가 굴복했지만, 서양은 워낙 잘 나가는 국가고 강한 나라니까 우리가 굴복했지만, 우리가 서양이 되면, 유럽처럼 되면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서구 나라들, 미국과 같은 서구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자세를 보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은 좀 열등하게 대하는, 약자로 간주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할 말을 하고 당당하게 맞서면 약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혐오 감정은 줄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혐한이 좀 줄었다고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혐한의 주요한 원인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아시아의 새로운 도발,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이죠. 이거를 꿈꾸는 일본의 지배층이 그걸 꿈꾼다는 것은 뭐 익히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제일 우월하고 나머지는 약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또 그 약한 대상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게 만들어야 가서 지배하려고 하는, 침략하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가 지지를 받게 되죠, 국민들의. 그래서 일본의 극우 세력, 신군국주의 세력이 끊임없이 혐한을 사실 조장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원래 혐한의 출발점을 그래서 정한론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혐한을 퍼뜨린 거죠. 혐오할수록 없애려고 하는, 또는 뭐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그걸 부추겼겠죠. 그래서 일본이 역사 왜곡이라든가 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들을 해도 모르쇠 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거든요. 그러자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항의 논평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 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외교부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대사관 쪽에 사람을 초청해서 항의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일본이 군국주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가 곤란해지죠. 따라서 국민들에 대해서 혐한을 부추기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일본의 정부는 군국주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혐한을 부추기기도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 혐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을 믿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국과 맞설 때 나 하나의 개인적 역량이나 뭐 혹은 내가 이끌고 있는 정치 집단의 힘, 이걸 기준으로 외국을 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믿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를 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일단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인간관계를 좋은 것만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심지어는 온갖 비방 중상 이런 것도 다 경험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뚫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도같았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드러내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 같은 걸 좀 보면서 분석할 때, 야, 얘 대단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도 깊지만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철거민들, 그 당시에 그 계곡상인들과의 대화하는 거 동영상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의 대응해 주는 바람에 처음엔 굉장히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았지만 굉장히 대화를 잘 이끌어내서 타협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외교 무대에서도 큰 강점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정상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잘,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고 거기에 맞게 잘 반응하고 대응해 주느냐, 아니면 그게 둔하냐, 이런 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의 외교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측면도 있죠. 호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들, 뭐 솔직하다, 그 다음에 결단성이 있다, 과감하다, 시원시원하다, 추진력이 있다, 당당하다, 이런 것들이 또 상대방한테 호감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약하다 싶은 사람, 자기한테 좀 머리를 조아린 것 같고 눈치 본다 싶으면 얄짤없이 무시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아주 딱 봤는데 눈빛만 봐도 당당해 보이고 뭔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러면 조심합니다. 그런 것도 외교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외교 무대 데뷔가 있었는데 G7 거기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국민을 믿고 국민들의 의거한다면 기존의 외교보다는 좀 훨씬 더 발전된 수준 높은 좋은 외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